우리가 무심코 마늘과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신경이 파괴되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뇌 신경세포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 때문에 날마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죽으니 뇌가 줄어들고 치매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와 신경세포 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치매와 우리 신경세포에 가장 안 좋은 마늘 음식 5가지와 치매를 예방하고 신경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마늘 음식 5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신경이 죽고 치매에 걸리는 주된 원인은 뭘까요? 바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높은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사실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 암, 치매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원인은 지방간을 만드는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과 가공식품을 자주 많이 섭취하는 우리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이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치매는 약을 먹어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수술해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치매가 걸리기 전에 병의 원인이 되는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오늘 우리가 먹은 음식의 결과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을 자주, 그것도 많이 먹으면 우리 온몸은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만성염증이 결국 우리의 신경세포를 죽게 만들고 치매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 점수는 낮추고 건강 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늘 음식들이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높이는지, 그리고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낮추는 마늘 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마늘 장아찌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늘을 챙겨 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대표 음식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반찬으로 즐겨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마늘 장아찌가 우리 몸에 안 좋을까요? 바로 마늘 장아찌에 들어가는 설탕 때문입니다. 물론 마늘은 항산화, 항염, 항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슈퍼푸드가 맞습니다. 마늘만큼 효능이 좋은 음식이 드물죠. 그 정도로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설탕과 함께 먹는 마늘은 사실상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마늘을 먹었다는 보상 심리를 통해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만들어서 우리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건강에 최고로 좋은 마늘을 함께 먹는다고 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설탕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지방간을 만들고 비만을 만들고 우리 혈액이 끈적끈적한 중성지방으로 가득 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누적된 결과가 당뇨입니다. 당뇨에 걸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은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상 치매를 피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늘을 먹을 때까지 설탕을 함께 넣어 드신다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줄여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좋은 재료가 나쁜 재료를 중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늘을 설탕과 함께 드시지 마시고 더욱 건강한 음식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의 재료로 넣어 드시는 마늘이 너무 좋습니다. 미역국은 국이라는 요리 중에서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죠. 이런 요리에 들어가는 마늘은 더욱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알리신 성분 때문에 익힌 마늘보다 생마늘을 더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효능을 넘어서서 미역국에 넣어 먹는 마늘은 천연 조미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효능에만 집착할 이유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먹는 기본 취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음식은 효능보다 건강하게 먹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늘은 국과 찌개, 반찬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향신 채소입니다. 모든 음식에는 저마다의 역할과 자리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제대로 발휘할 때가 가장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 조미료 대신 마늘을 천연 조미료로 많이 사용하시면 만성염증도 줄이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마늘빵입니다. 마늘빵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일까요? 낮추는 음식일까요? 높이는 음식입니다. 마늘이 들어간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음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늘 같은 좋은 재료가 들어가면 왠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합리화가 바로 우리 건강을 망치는 가장 안 좋은 습관입니다. 설탕과 밀가루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장수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런 합리화 때문입니다. 설탕과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셔서 아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늘빵은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혈당을 높이는 음식입니다. 물론 혈당이 한번 높아졌다고 해서 당장 당뇨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 쌓인다는 것이죠. 쌓이면 문제가 터집니다. 터지지 않게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죠. 빵과 밀가루 음식은 꼭 줄이셔야 합니다. 만성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쌈채소입니다. 마늘은 쌈채소와 너무 궁합이 좋은 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늘 자체가 향신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다른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기 싫어하는 채소를 많이 먹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마늘의 가장 중요한 효능 중에 하나입니다. 채소는 많이 먹는 것이 힘든 음식입니다. 이 한계를 돌파해주는 것이 바로 마늘입니다. 그래서 마늘이 좋습니다. 채소는 우리 식단에서 가장 많이 먹도록 노력해야 할 음식입니다.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마늘과 함께 건강한 쌈채소를 많이 드셔서 만성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마늘 후레이크입니다. 튀긴 마늘은 사실상 효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대부분의 좋은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늘을 튀기기 위해서는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메가6 성분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으로 염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튀기게 되면 당독소도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당독소가 많이 생기면 염증이 늘어나고 염증이 늘어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또 염증이 늘어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 악순환이 우리 몸에 쌓이는 것이 당뇨이고 암이고 치매입니다. 그래서 튀김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이유입니다. 마늘을 튀겨도 안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마늘 튀김과 튀기듯이 구워 드시는 마늘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와 마늘이 궁합이 좋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죠. 문제는 돼지고기를 우리가 즐겨 먹어도 되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식과 고탄수화물 식사로 하시지 않고 마늘과 풍성한 채소와 함께 드시는 돼지고기는 우리 건강에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좋은 돼지고기를 선택하신다면 우리 건강에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훌륭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은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바로 포화지방 때문입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끈적해지고 비만,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시각은 많은 분들이 우리 건강을 망친 주범이 포화지방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망친 주범은 포화지방이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과 가공식품에 있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혈액이 중성지방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유는 포화지방이 아닙니다. 고탄수화물 식사 때문에 여분의 에너지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뀐 것이죠. 중성지방이 갈 데가 없으니까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우리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이 치매를 일으키나요? 아닙니다. 염증이 우리 몸에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뇌와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부족해지면 안 됩니다. 만성염증이 치매의 진짜 범인입니다. 포화지방은 만성염증의 주된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오히려 사망 확률이 높아집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돼지고기 음식은 삼겹살로 만든 수육입니다. 밥은 조금만 드시고 마늘과 풍성한 쌈채소를 함께 즐겨 드셔서 만성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보통 돼지고기로 많이 만들죠. 그리고 돼지고기와 마늘이 궁합이 좋기 때문에 가공육 역시 마늘과 함께 요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볶음밥이 있습니다. 가공육은 정말 우리가 줄여야 할 음식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듯이 가공육은 1군 발암물질입니다. 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죠. 가공육은 마늘로도
중화되지 않습니다. 마늘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심하고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보상심리와 합리화로 요리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늘을 넣는 것이 더 건강한 음식입니다. 채소가 거의 안 들어간 볶음밥보다는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볶음밥이 훨씬 더 좋은 음식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준으로 식단을 만들어 가신다면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결국 우리 건강이 음식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라고 누명을 씌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런 합리화 속에 빠져 있었고 이제서야 그 잘못을 깨닫고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가공육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끊어야 할 음식입니다. 그래야 만성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생선과 해산물입니다. 생선회와 함께 먹는 마늘, 생선 요리에 향신료로 들어가는 마늘, 해산물 요리에 들어가는 마늘 모두 좋습니다. 마늘은 천연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역할이죠. 즉 살균 작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선회나 해산물을 생으로 먹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생선과 해산물 섭취죠. 이때 마늘은 생선과 해산물을 다양한 요리로 섭취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늘 자체에 있는 성분도 유익하지만 이러한 시너지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늘과 생선, 해산물을 함께 더욱 풍성하게 즐겨 드셔서 만성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쌈장과 초장입니다. 마늘을 드실 때 가장 함께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쌈장과 초장인데요. 고기와 생선 그리고 쌈채소를 먹을 때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쌈장과 초장에 들어가 있는 설탕입니다. 쌈장과 초장은 굉장히 많은 설탕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맛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달달한 쌈장과 초장에 찍어 먹어야 기존 음식들이 더 맛있어지기 때문에 쌈장과 초장이 더 달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입맛이 그만큼 달아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이런 달달한 쌈장과 초장을 마늘과 함께 먹는다면 우리 식단에서 단맛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습관은 한 가지 음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 음식을 우리가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이 달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늘도 사실 단 음식입니다. 매운맛도 있지만 다량의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단맛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죠. 이런 단맛이 나는 쌈장과 초장을 함께 먹게 되면 결국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여야 합니다. 이제는 쌈장도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전통 쌈장으로 다른 향신채소와 함께 마늘을 즐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염증도 줄이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제일 좋은 마늘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마늘은 무엇일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마늘은 신선한 국산 마늘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저렴하다고 수입산 마늘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국산 마늘을 드시는 것이 우리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섭취하는 데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신선도입니다. 마늘은 의외로 빨리 상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곰팡이가 금방 피어버리죠. 문제는 마늘에 핀 곰팡이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늘은 되도록 많이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소량만 구입하셔서 즉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냉장고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선한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량만 구입하셔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신선하게 먹으면 만성염증도 줄이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할 마늘 음식은 마늘 장아찌, 마늘빵, 마늘 후레이크, 가공육, 달달한 쌈장과 초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먹어야 할 최고의 음식은 미역국, 쌈채소, 돼지고기, 생선과 해산물, 신선한 국산 마늘이었습니다. 치매의 진짜 범인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나쁜 점수가 누적될 수도 있고 좋은 건강 점수가 누적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치매 점수가 아니라 건강 점수를 꼭
늘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1점입니다. 오늘을 싸워 이겨내시면 매일 이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파와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치매가 싹 사라지고 암세포 C를 말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양파는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치매 예방 음식입니다. 심지어 특정 채소와 함께 먹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암세포까지 C를 말릴 수 있는 흠잡을 데 없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고혈압, 당뇨, 지방간 같은 각종 성인병과 암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양파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파의 핵심 효능 3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암세포를 때려잡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양파 음식 3가지와 오히려 암과 치매를 가속시킬 수 있는 최악의 양파 음식 3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파의 핵심 효능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암과 치매 그리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능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양파가 암과 치매 예방에 너무 좋다고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퀘르세틴은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까지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성염증이 줄어드니 당연히 암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양파는 암과 치매 예방에 너무너무 좋은 채소입니다. 양파의 두 번째 효능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입니다. 양파는 지방간이나 당뇨와 같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채소입니다. 양파에 있는 퀘르세틴과 황화알릴 성분이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호르몬의 민감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퀘르세틴과 황화알릴 성분은 항염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항염 효능을 통해 염증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개선됩니다. 일석이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파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채소입니다. 그냥 즐겨 먹는 정도가 아니라 신경을 써서 섭취해야 할 채소라는 것이죠. 그만큼 양파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너무 좋은 채소입니다.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양파는 혈관 건강에도 너무 좋은 음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퀘르세틴 성분이 혈관에 있는 지방을 녹여주고 혈관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화알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혈관 청소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양파보다 혈관에 좋은 음식이 드물다는 것이죠. 사실 혈관 건강은 앞서 말씀드린 항산화, 인슐린 저항성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와 인슐린 저항성이 염증을 일으키면 혈관에 상처가 나고 이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은 피가 끈적끈적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양파는 끈적끈적해진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파는 혈관 건강에 종합적으로 도움을 주는 최고의 채소라는 것이죠. 사실 혈관 청소부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양파를 혈관의 수호기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양파의 효능을 종합해보면 결국 양파의 핵심 효능은 세포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중성지방, 염증, 활성산소와 같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그을음들을 없애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파가 이런 효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먹는 음식들을 잘 조절해야 하고, 이와 반대로 청소 기능을 떨어뜨리는 음식이 있다면 함께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즉,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양파의 청소 기능을 높여주는 음식이고,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은 양파의 청소 기능을 의미 없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음식과 양파를 함께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보약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보약으로 먹는 첫 번째 방법은
파프리카와 함께 먹기입니다. 특히 파프리카와 함께 먹는 양파는 세포 스트레스가 많은 고지혈, 당뇨, 비만, 지방간 같은 대사증후군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너무 좋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온몸이 만성염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뇌신경세포가 죽을 수 있고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까요?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섭취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의 효능은 우리 세포들의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쌓이지 않고 줄어들게 되면 세포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즉 뇌신경세포가 죽는 것과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양파만으로는 이 활성산소들을 모두 줄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파를 통해 섭취할 수 있는 퀘르세틴만으로는 세포 스트레스를 모두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 껍질을 따로 챙겨 먹지 않는 이상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항산화 성분 섭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C 폭탄 채소입니다. 다른 말로는 항산화 성분 폭탄 채소입니다. 양파와 파프리카를 충분히 함께 섭취하신다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을 넉넉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양제나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항산화 성분은 자연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흡수 효율도 높고 간에도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파와 파프리카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항산화 효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마 메가도스 요법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할 정도로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는 요법이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긍정적인 효능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즉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프리카와 양파를 함께 먹는 것은 사실상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너지 효과만 노려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파프리카는 양파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쌈채소로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파프리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생으로 먹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생으로 먹을 때가 가장 많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양파를 익혀 먹게 되면 황화 알릴 성분이 대부분 없어집니다. 양파를 익혀 먹으면 매운맛이 사라지는데요. 이 황화 알릴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파프리카와 함께 먹는 양파는 우리 세포의 스트레스를 확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암세포도 때려잡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보약으로 먹는 두 번째 방법은 깻잎과 상추를 함께 먹기입니다. 특히 양파와 함께 먹는 깻잎과 상추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너무 좋습니다. 치매와 신경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염증입니다. 염증을 통해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당연히 뇌가 줄어들겠죠. 이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양파의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식습관을 통해 발생하는 염증의 수준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염증들이 퀘르세틴 섭취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 식습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와 과도한 오메가6 지방산 섭취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이 과도한 염증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만성염증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염증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깻잎과 상추 섭취입니다. 깻잎과 상추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깻잎과 상추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도 해소하고 염증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퀘르세틴이 염증을 줄여주는 탁월한 성분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퀘르세틴이 해결할 수 있는 염증보다 더 많은 염증이 우리 몸에 발생하고 있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습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퀘르세틴으로 염증을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으로 염증을 함께 줄여준다면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는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어야 뇌 부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깻잎과 상추를 자주 많이 즐겨 드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파와 함께 드신다면 효과는 더욱 좋아진다는 것이죠. 염증을 줄이면서 뇌에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면 치매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깻잎과 상추는 양파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오메가3 지방산을 오롯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깻잎과 상추 역시 쌈채소로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계란을 함께 섭취해 주신다면 세포 보호라는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예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는 뇌가 줄어드는 질환입니다. 뇌가 줄어들게 만드는 것은 염증과 영양소 부족입니다. 그래서 깻잎과 상추를 함께 먹는 양파는 치매 걱정을 싹 사라지게 만드는 치매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양파를 보약으로 먹는 세 번째 방법은 부추와 함께 먹기입니다. 부추와 함께 먹는 양파는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너무 좋습니다. 양파의 핵심 효능 중에 하나가 바로 혈관 청소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퀘르세틴과 황화알릴이 혈관벽을 보호해주고 지방을 녹여주며 혈관을 넓혀 혈액순환까지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다 부추까지 함께 드신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추 역시 혈관 속에 있는 지방을 녹여주고 피를 맑게 해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염증 때문입니다. 염증이 혈관 건강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중성지방과 당독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제거해주는 것이 바로 부추와 양파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추와 양파는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 이를 통해 염증도 함께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은 채소죠. 그래서 부추와 양파는 자주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 건강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더라도 혈관이 막혀 있다면, 좁아져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막혀져 있고 좁아진 곳에는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공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양파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부추, 양파, 무침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돼지국밥과 함께 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고기를 많이 드시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과한 것은 어떤 음식이든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극도로 줄이게 되면 비타민 B12 섭취가 부족하게 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게 되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혈관 건강에 너무 안 좋은 독소입니다. 사실상 혈관 건강을 망치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극도로 줄이는 것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돼지국밥과 부추 그리고 양파는 최상의 궁합을 발휘하는 음식입니다. 저는 궁합을 그렇게 자주 언급하거나 추천드리지 않는 편인데요. 그래도 이 궁합은 너무 좋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혈관 건강에 너무 좋은 음식입니다. 대신 밥은 반 공기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추와 함께 먹는 양파는 혈관 건강을 지켜가는 지름길이자 우리 건강의 기초를 다져가는 지름길입니다. 양파는 우리 몸의 그름을 제거해주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음식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몸에 그름을 많이 만드는 음식과 양파를 함께 먹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그 대표적인 음식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양파 절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절임은 설탕물에 절이는 양파 절임입니다. 보통 고기를 구워 드실 때나 외식하실 때 많이 드시는 음식이죠. 양파 절임은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왜 맛있을까요? 간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 그름을 너무 많이 만드는 음식입니다. 설탕의 절반은 과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당은 간에 무조건 가서 대사되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간에 가더라도 과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도당 형태로 변환을 해야 하고, 만약 포도당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중성지방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그름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독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대사 과정은 간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과 거의 흡사합니다. 설탕을 먹는다는 것은 술을 먹는 것과 사실상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간에 안 좋고 우리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설탕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강조드렸고 너무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빠르게 생길 수 있어서 안 좋고, 염증도 많이 생기고 간에 독소로 작용하고 우리 몸에 그름도 많이 생기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을 우리가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이죠. 왜 대수롭지 않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양파랑 함께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채소랑 함께 먹기 때문에 우리가 위안을 삼는다는 것이죠. 이 합리화가 설탕에 대한 경각심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설탕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을 실제로 망치는 것은 이런 음식들입니다. 건강에 대한 비법이 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설탕만 줄여도 건강 점수는 극도로 높아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합니다. 양파를 먹더라도 중화되지 않습니다. 설탕을 줄이는 것이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지름길입니다. 좋은 음식 10번 먹는 것보다 설탕을 줄이는 게 훨씬 우리 건강에 유익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설탕은 꼭 줄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소시지 야채 볶음입니다. 보통 쏘야라고 축약해서 부르시는 음식이죠. 소시지 야채 볶음은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더라도 가공육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음식입니다. 물론 하루 허용치를 초과해서 먹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여겨지는 음식입니다. 왜 괜찮을까요? 우리 몸에서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독소를 해독해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게 완벽히 해독되지 않고 조금씩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끔씩 먹는 별미 음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많이, 습관적으로 드시는 음식이라면 그때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체에 쌓이고 있는 독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염증 수치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육을 통해 섭취한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 몸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신체에 쌓이고 있는 독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젊고 건강할 때는 괜찮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많이 먹어도 크게 지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0대만 돼도 생각이 달라지죠. 40대가 되면 좋은 음식을 먹을 때와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에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 몸이 다르게 느낄까요? 독소가 그만큼 우리 몸에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신체 기능이 이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공육은 잘 조절해서 가끔씩 드셔야 할 음식입니다. 양파와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채소와 먹는다고 해서 자주 즐겨 드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름이 발생하는 음식들을 최대한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가 아무리 뛰어난 혈관 청소부라도 혈관을 새 것으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좋은 음식은 좋은 음식과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드시는 쏘야라도 기름은 기버터나 코코넛 오일 같은 포화지방 기름을 사용해서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소소한 노력이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칼국수와 수제비 같은 밀가루 음식입니다. 우리가 양파와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밀가루 음식입니다. 칼국수와 수제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밀가루 음식인데요. 건강을 위해 최대한 절제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처럼 밀가루와 양파를 함께 먹으면 더 안 좋은 음식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양파를 함께 먹더라도 중화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계속 이 합리화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계란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름 측면에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음식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 안 좋기 때문입니다. 고탄수화물 음식들은 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에 염증이 일어나면 장에 누수가 생기는데요. 이를 장누수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장에 미세한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구멍을 통해 각종 독소들이 우리 혈관과 장기, 심지어 뇌에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독소들이 우리 뇌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누적되면 결국 치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독소들이 우리 세포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슐린 저항성으로 염증이 넘쳐나고 장누수로도 염증이 생기고 과도한 오메가6 기름 섭취로 염증이 또 생기고 이런 염증 폭발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건강을 잘 지켜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강을 회복해야 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밀가루 음식은 우리 몸에 많은 독소와 그름을 만들 수 있는 음식입니다. 물론 자주 많이 심지어 오랜 기간 섭취해 오셨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해독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보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보호 기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약화되고 있습니다.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 보호망이 뚫리는 순간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병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파가 아무리 기적 같은 최고의 음식이라도 모든 것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불로초가 아닙니다. 그런 음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그름을 만드는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여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가 놓치고 방심한 그름들이 있다면 양파라는 좋은 음식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 노력을 통해 암세포를 때려잡고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파는 우리 몸의 그름을 청소해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름을 함께 청소해주는 파프리카, 깻잎, 상추, 그리고 부추와 함께 드신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 몸의 그름을 청소하고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 상추, 깻잎, 부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난 영상들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